자, 다들 40페이지 펴고 있죠? 40페이지고요. 자, 명제란 무엇인가? 명제란. 뭐 당연히 선행 들어본 학생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명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장이나 식, 말이나 식, 참 또는 거짓. 그러니까 내가 그 문장을 보면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뭐 부정 이제 우리가 기호를 볼 건데 명제라는 게 이제 문장으로 나올 거예요. 문장으로. 이것도 저번 집합하고 똑같이 일단은 정확한 정의입니다. 정의. 참 또는 거짓을 말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예를 들면은 소수는 홀수다. 참 거짓. 거짓. 왜? 이 때문에. 이런 것들이 명제의 종류라고. 명제라고 해요. 선생님은 잘생겼다. 참일 것 같죠? 누가 봐도 참인데 약간은 이제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판별을 좀 애매하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준성이 모호하기 때문에 참 거짓을 얘기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명제라는 거를 우리가 명제라는 거를 어떤 P라고 얘기했을 때 그거를 부정할 수 있잖아요. 부정 반대로 얘기한다. 부정 반대로 얘기한다. 소수는 홀수다의 반대는 소수는 짝수다. 홀수 반대는 100% 누가 봐도 짝수죠. 네. 맞죠? 그런 식의 부정인데 우리가 그런 부정을 기호로서 나타내는 거는 앞에 요 물결 표시 이거를 이제부터 낫이라고 부릅니다. 낫피라고 이런 식으로 그냥 부르는 명칭과 같은 거고요. 당연히 거기 나와 있는 부정의 부정은 당연히 긍정 원래 상태라고 인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마이너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확인 문제 1번은 한번 보실까요? 일단은 저거 1번. 소수는 홀수다. 거짓이고요. 명제입니다. 짝수와 홀수의 합은 홀수이다. 참 거짓. 잔이 지민한 짝수 홀수는 누가 봐도 홀수죠. 그리고 수학은 어렵다. 참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선생님에게는 어렵지 않아서 참거짓을 얘기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얘는 명제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1번을 간단하게 보시면 3 더하기 6은 5다. 맞아요? 그러면요? 틀리죠? 참거짓이 명확하잖아요. 100의 백승은 매우 큰 수이다. 맞는 것 같은데 얘는 기준이 얼마 이상이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틀리고요. 당연히 세 내각의 크기 합은 누가 봐도 182입니다. 확인 문제 2번도 1 더하기 2는 3보다 크다. 틀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명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나오는 거는 이제 정의, 증명, 정리의 정확한 명칭. 솔직히 이거를 정리, 정의를 구별하여 말하시오. 지금 보면 이건 중학교 때 도형을 배울 때 우리가 했었어요. 근데 되게 미묘하죠.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다. 정리일까요? 정의일까요? 이게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입니다. 정의. 그러면은 두 번째 정삼각형은 세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다. 정의. 정삼각형은
정의는 우리가 솔직히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 내면은 솔직히 나쁜 놈이고 진짜 나쁜 사람이지. 정사각형의 정의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정의야. 근데 그걸 가지고 세 내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는 그 사실을 가지고 하나의 사실이 이끌어낸 거지. 그래서 이건 정의라고 합니다. 막국지가 크기는 서로 같다. 정리입니다. 정리. 괜찮아요. 문제 풀면 안 나와요. 그냥 있으니까 하는 건데 안 나와요. 다음 3번 조건과 진리집합. 일단 조건 자체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뭐 수학을 시작하면서 조건이란 걸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됐었어요. 얘도 뭐 조건을 부정한다는 마피 이런 식이 붙는 거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건 진리집합이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진리집합. 그러면은 바로 확인 문제를 풀면서 진리집합을 한번 판별해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1번 확인 문제 4번을 한번 볼게요. 이런 식으로 약수이다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우리는 x는 10의 약수이다 하면 x를 뭐라고 대답할 수 있죠? 1, 2, 3, 4, 5, 10. 오케이,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러면은 말 그대로 진리집합이라는 거는 진리집합.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x의 모임을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거야. 어렵지 않아. 그냥 이렇게 쓰고 집합 기호는 이거죠? 1, 2, 3, 4, 6, 12. 이렇게 맞는 기호만 쓰신다면 그게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뭐 특별히 읽어봐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제부터 4번부터가 시작이에요. 앞에서는 그냥 간단한 그런 뭐 용어나 이런 것들을 한 번만 얘기해 준 거고, 이제부터 고등학교 수학에서 나오는 게 참 거짓 판단. 참 거짓 판단은 우리가 말을 뱉거나 어떤 뭐 유치원 다니면서부터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국어적인 판단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완벽한 판단이 될 수 있는 거.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이 말들은 몰라.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이 돼 있더라고. 화살표 방향이 돼 있는데 그거의 진리집합을 P나 Q라고 했을 때 1번 이 표시는 뭐야? P가 Q에 뭐 한다? 부분집합이다. 또는 속한다. 이러면 이게 참인 거고, 속하지 않으면 거짓이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뭘 해주는 게 포인트냐면 이제부터 정확하게 두 집합을 파악하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표현 자체는 솔직히 너무 많아.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너희가 1학년 때 말한 부등식 영역도 그 점들의 집합체일 수도 있고, 너는 어떤 쪽으로든지 속한다 안 속한다는 무슨 관계냐? 대소관계나 포함관계라는 거지.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야겠더라. 그렇게 파악을 해야지 되더라.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겠지만 이 화살표 방향을 어떻게 너희들은 그 수식 위에다가 더 씌워서 푸느냐면, 이 화살표 방향이 가는 거를 갖다가 그 위에다가 화살표 방향을 일치하도록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참인 거고, 이렇게 속하지 않으면 거짓인 거고. 화살표 방향은 무조건 오늘 명제 내용은 끝날 때까지 이 표현을 쓸 거고 화살표 내용을 쓸 거야. 근데 화살표 자체에 의미는 없어. 그냥 이 기호는 똑같은 거야. 포함한다, 안 포함한다. 당연히 이렇게 됐을 때 P랑 Q랑 뭐 할 수도 있다? 같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집합의 연장선상에 놓인 거예요. 집합의 연장선상.
그래서 너희들이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은 명제 쪽을 제일 어려워해. 왜냐면은 이미 집합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수원에 있는 부등식 여기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좀 이따가 문제를 직접 접하면 될 거야. 와, 명제 하려면 1학기 거 다 알아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1학년 거가 굉장히 밀접하게 1학기 게임, 1학년 게 아니라 1학기 게임. 그 다음 페이지에 맨 위를 한번 찾아볼게요. 보면은 이제 U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전체 집합을 자연수라고 정의해놨습니다. 전체 집합은 자연수다. 그렇다면 P는 (4의 약수라고 되어 있고 Q는 8의 약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리집합, 이 조건이 맞는 집합을 구한다면 P는 1, 2, 4가 되겠고 Q는 집합은 그리고 대문자도 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포함관계를 얘기할 수 있다면 포함관계부터 얘기를 한다면 선생님 한쪽에 포함을 안 하면요 아이고 성립 자체는 안 해요. 문제에 그렇게 출제되지도 않아요. 성립 자체는 안 해요. 문제가 다 나오는 거 보면 항상 포함관계가 나오도록 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포함관계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P는 Q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대답을 하고요. 반대로 Q는 P라는 명제가 거짓이라고 대답을 수학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듣자마자 그 말이 참이나 거짓을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서 그러면은 이 말뜻을 이런 명제라는 게 어떻게 하면은 X는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맞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X는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가 틀린 말이죠. 이게 또 그냥 선생님이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슈퍼맨은 날 수 있다. 맞나? 네. 그 참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자동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슈퍼맨이라는 거는 날 수 있는 것 중에 포함이 되죠. 맞죠? 네. 근데 나는 게 다 슈퍼맨이 포함돼? 아니지. 그러니까 반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참인 거고 그 반대 부분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냥 국어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알게 모르게 수학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겠지. 이런 포함관계가 성립되니까 우리는 참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 문장이나 말뜻 자체예요. 자, 5번 자체는 자연수 n이 소수이면 n은 홀수이다. 포함되나요? 포함이 안 되죠. 네. 안 되죠. 네.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네. 포함 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면 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짓이라고. 자, 2번 명제는 2번. 우리가 x제곱이라는 게 음수다. x제곱이 음수다. 이면 x는 순화수다. x제곱이 음수면 x는 순화수이다. 이걸 한번 보게 되면은 몇 페이지였지? 지금 문제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가정 결론으로 나누라고 했어요. 가정 결론. 지금 보면은 말뜻 보면 x 제곱이 음수 2면 뭐뭐 2면 if라고 하죠. if. 영어로 보면 뭐뭐 2면 뭐뭐 2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얘가 가정이고 이걸 결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우리가 분리를 해서 얘를 나중에는 얘를 P라고 보는 거고 심판 얘를 P라고 보는 거고 얘를 Q 형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함 관계를 얘기하는데 지금은 너희가 지금 이 말은 정확하게 쌤쌤이 맞는 말이거든. 맞기 때문에 이 말은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이 단어의 뜻에 대한 건데 이제 우리가 거꾸로 얘기할 거야. 짝수의 반대는 홀수 맞죠? 근데 지금 보면은 모든 x라는 말이 나왔어. 모든 x의 반대말은 어떤 말일까? 모든 실수 x의 반대. 어떤 실수 x라는 거야? 어떤 그 중에 하나 어떤 x는 반대로 어떤은 당연히 반대는 모든이겠죠. 네. 그러니까 확인 문제 6번을 한번 이제 부정을 거꾸로 한번 얘기해보자 이거예요. 거꾸로. 이거를 부정해서 말해보자. 반대로 말해보자라면은 모든 실수 x라는 말을 뭘로 바꾼다? 어떤 실수 x. 그리고 요 말을 부정해보자 이거죠. 요거. 그러니까 저런 것들은 좀 잘 기억하는데 요거 부정할 때 가끔씩 틀려요. 이거의 반대는 뭐다? 식은 그대로고 0도 그대로다. 부등호 방향만 반대로 취하시면 당연히 틀린다는 거야. 이거의 반대는 이게 아니라 는입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것만.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의 반대는 이거고 당연히 이거의 반대는 이거인데 는의 반대는 뭘까요? 는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현법만. 너희가 생각해도 쉽죠? 문제는 어떻게 출제되는지 한번 봐야죠. 이것도 한번 부정을 해보자면 어떤 실수 x에 대하여는 당연히 모든 실수가 되는 거고 x가 7보다 작거나 같다의 부정은 x는 7보다 크다가 된다.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럼 진짜 문제를 보고 한번 조건을 천천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는 페이지 수가 10페이지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집합 부분은
진짜 막 정의되어 있는 거 많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을 때 진리집합이 구하래요. 진리집합. 대문자 캐피탈 P는 1, 2, 3, 6. 캐피탈 Q는 소수니까 이렇게 됩니다. 했을 때 우리가 1번 낙 P. 나피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냐? 얘는 나피는 P의 여집합이라고 해서 P 집합의 여집합.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돼요. 이게 아닌 거라고. 이거를 뺀 거. 4, 7, 8, 9, 10. 벌써 피곤해 질러가지고. 뭐야 이게? 해야죠. 나오죠 이제.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어제 했던 그리고 뭐? 교집합. 또 나오다. 그렇지. 3번. 얘는 합집합. 이 표현을 안 알죠 당연히. 그리고 또는 표집합은 2, 3, 합집합은 1, 2, 3, 5, 6, 7. 잘하니까. 4번 나피 그리고 나 Q. 얘를 일단 말 그대로 하면 그리고는 교집합이라고. P의 여집합과 Q의 여집합. 어제 배운 거에 의하면 이거는 우리가 뭐 여집합 붙어 있고 하면은 뭔 정리? 두모르 간의 정리에 의하여 P 합집합 Q의 여집합 물었을 수가 있어서 4, 8, 9 그 아래 체크 포인트에도 잘 표시가 되네. 쉽죠? 너무 쉽죠? 왜 안 나셨죠? 걱정하지 마요.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이, 이 정도. 이 정도는 촬영을 해줘도 건너뛸 정도로 보지도 않아요. 이게 다야? 어이씨. 우습죠? 원래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꼭 2번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한번 풀어보신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보면은 요게 참거짓을 판단하려면 참거짓을 판단하고 싶으면 정확하게 진리집합을 구하셔서 진리집합 결론은 속하냐? 안 속하냐? 속하냐 안 속하냐?
자, 칠판 볼게요. 칠판 볼게요. 이게 참 힘들어요, 이제 여러분. 이게 1학년 때도 나왔는데, 우등식 같은 경우에서도, 발레라는 거, 1학년 때 그런 거 봤죠? 발레. 발레라는 거 혹시 해설지 읽으면서 못 봤어? 아직 그럼. 발레. 발레. 표정 없나? 표정 없나? 이제 여기서도 발레라는 거를 볼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이거는 쉬우니까 일단 보면은, 결론은 이게 P가 Q에 내가 얘기한 속한다는 말이 되면 참인 거고, 속한다는 거 안에는 같다라는 말도 된다고 했죠. 결론은 저런 관계식이 성립하면 참인 건데, 이게 슬쩍 보면 될 것 같아. 될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보면은 A가 0이 아니면 A씩 나눠주면 뭐가 되는 거지? X는 Y야. 근데 A가 0이면 X는 Y가 아닐 수도 있는 거야. 맞지? 맞지? 얘는 무조건 X는 Y는 누가 더 커? 누가 더 커? 조건 상황을 보면은 누가 더 큰 거야? P가 더 큰 거야. 그런데 지금 해설지를 읽어보면 해설지에서는 무슨 말이 나왔어? 무슨 말? 해설지 읽어봐봐. 해설지 봐봐. 뭐 발레라는 말이 나왔어. 발레. 즉, 이 P가 Q에 속할 수 있는, Q에 속하지 않는, 지금 뭐냐면은 집합으로 얘기를 하면은 전체 집합이 있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Q집합 안에 P집합 이런 상황이라는 걸 보이고 싶어. 근데 발레라고 해서 갑자기 P 안에 있는 건데, P 안에 있는 게 갑자기 Q 바깥에 있다. 즉 Q에 속하지 않는다라는 걸 하나만 보여줘도 그냥 이 조건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게 발레라는 거야. 발레. 그게 지금 이 조건을 얘기하는 거야. A가 0이라고 하면은 X값과 Y값은 틀릴 수가 있잖아. 그런 표현들을 이제 질문 쪽이나 해설 쪽이나 사용을 한다는 거지. 발레를 보이시오 라는 말. 지금 2번은 좀 쉽겠네. X는 6의 양의 양수라면 10의 양이야. 이거 누가 봐도 그냥 암산으로 할 정도로 그냥 성립되기 때문에 참이라고 대답을 하겠죠. 맞습니까? 얘는 방금 전에 했던 건 거짓이 될 테고요. 왜요? 속하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하면 반대로 속할 텐데 그건 뒤쪽에서 나와. 걱정하지 않아도 돼. 4개 배울 것 중에 하나 배우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것도 이제 2차 방정식인데 이걸 못 푸는 학생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거라고 믿고 X값이 정확하게 2개가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이거는 2개 X값이고 여기는 X의 값이 몇 개예요? 무슨 말이지? 근데 다 포함해? 포함 안 한 게 하나도 있어요. 다 포함하죠. 하나도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근데 다 완벽하게 다 포함해. 눈의 경계선에 포함되지도 않고 정확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참인 거야. 얘는 4보다 크다고. 얘는 15가. 수직선 관계를 한다면 누가 더 커요? 얘가 더 크죠? 이 관계가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판단하는 문제 하나의 유형을 배웠습니다. 포함되냐, 포함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되게 길게 썼을 뿐이지 한 문제 한 문제 보면은 아무런 뭐 깊이나 난이도 문제는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문제 스타일을 보는 거예요. 다음 공사번을 보게 되면은 PQ라는 진리집합이 있더라. 근데 여기는 먼저 명시를 했어요. 뭐라고 명시를 했냐? P는 나Q가 참이더라. 참이더라를 먼저 던졌어. 그러면 이 얘기는 우리가 포함하기로 당연히 다 솔직히 명제는 집합의 벤 다이어그램으로 다 해결하시는 거야. 거의 90% 이상이. 10%는 명제만의 좀 특이한 증명을 좀 이따가 하게 될 거예요. 저번에도 그랬듯이 서술형에 좀 숙제가 많이 돼요. 그 세 가지 유형도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면 되겠네. 얘는 Q의 여집합에 서술형이라고. 이렇게 하나의 방향 무조건 이걸 바꿔서 해결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Q라는 게 여기 있다고 치면 P는 이 여집합에 있다고. 여집합에 어딨어요? 이렇게 생뚱맞게 교집합이 있다 없다? 없다.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 기억님 이거는 명제 문제인지 집합 문제인지 모를 정도로 명제라는 이유는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런 거죠. 요거 하나 때문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집합 문제예요. 그냥 집합이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자, 이렇게 보면은 어이구 이 말은 뭐야? 다음 중 옳은 걸 고르라는데 옳지 않은 걸 고르라네요. 미안합니다. 지금 이 아예 문제 던져준 게 기억이죠? 네. 얘는 옳은 거죠? 네. OS를 해줄게 그냥. 너희도 정답 고를 때 X를 고르는지 O를 고르는지 되게 잘해야 된다. 네. 선생님도 가탕 공부할 때 다음 중 틀린 거를 골라야 되는데 한 맞은 거 골라놓고 너희도 뭐 그런 경험이 많겠죠. 맞아 틀려?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해놓으면 여기까지가 핵심인 거야. 된다 그래만 그래도 P 빼기 Q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죠. 네. 뭐 Q 빼기 P도 Q겠죠. 하나 가라 마 바. 네. Q는 P의 여집합에 속한다. 맞아요. 맞죠? 네. P, Q 합집합은 전체집합이다. 아니 그런 보장이 어디 있어? 맞죠? 이것만 정확하게 아니라는 거죠. 공사번 봐요. 공사번. 명제 문제인 듯하지만 너희들이 기말고사 때 배웠던 부등식 파트와 부등식 파트지. 파트와는 무슨 파트와야? 부등식 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치? 응?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명제 문제가 어려워. 1학년 때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은. 한 학생들은 그냥 배울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 표현 방법밖에. 너희는 표현 방법만 배우면 돼. 그 다음에는 속하냐 안 속하냐를 판단을 못해. 그럼 1학기 거를 못하면은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이성이 보는 거지 뭐. 어찌어찌 해나갈 수는 있지만 결론은 힘들다. 그래서 선생님은 너희들에게 선행을 원하지 않고
너희들이 학기를 배우는 그 정도, 한 학기 정도는 선행을 하면 딱 좋아. 한 학기 정도. 근데 이과를 갈 때는 한 학기를 선행하고 싶어도 여름방학이 너무 짧다 보니까 과목은 진짜 두껍고, 이거 선생님이랑 맘먹으면 하루에 한 3시간씩만 하면은 열흘이면 끝나겠죠. 진짜요. 열흘이면 끝나요. 근데 지금 거의 이과 애들은 이제 여름방학 동안 선생님이 12회를 하고 있는데 걔네만 연장 수업을 해가지고 걔네 못 끝나요. 나만 끝나요, 나만. 나중에 이과에 가고 싶으면은, 그래서 그때는 조금씩 나눠서 미리미리 조금씩은 들어놔야지 할 수 있다는 거. 깊이도가 얼마나 깊이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거. 현 가정을. 선생님 2학기 때부터는 아마 신성고 학생들을 맡을 것 같은데, 신성고 학생도 그걸로 분리했어. 분리를 하는 거야. 6명 있으면 2명은 분리하는 거야. 얘는 선행을 하면 안 돼. 그래서 그냥 수투 다시 재반복. 그래야지 학생들이 2학년을 따라갈 수 있으니까. 무조건적인 선행은 정말로 나쁜 결과를 이뤄내기 때문에 그래. 자, 로만을 보면은 1번 문제. 이렇게 PQ의 조건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말을 뭘로 바꾸면 되더라, 지민아. P가 Q에 어떻다? 속한다는 같아도 된다. 근데 뭐 지금 같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 이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을 1학기 때 했던 건데 되게 깔끔하게 풀어야죠. 뭐 얘기도 필요 없이 그냥 절대값 하나에 오른쪽은 상수잖아. 문자도 아니고. 이런 조건은 솔직히 뭐 설마 A를 음수라고 표현을 하면은 말이 안 되죠. 절대값 자체가 무조건 양수인데 어떻게 양수가 음수? 아예 그냥 다 틀려. 그러면은 이 A가 미지수인데 A가 미지수야. 그러면 여기를 먼저 그려놓는 거지. 미지수 먼저. 근데 얘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 A가 이것도 문제도 안 읽어도 돼. A가 커지려면 솔직히 계속 커져도 되죠. 당연히 질문은 A에 무슨 값을 물어보겠어. 최소값을 물어볼 거야. 문제는 그렇게 출제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A는 최대한 작아지다 보면 언제까지? 2라고 해라, 그냥. A가 2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작아진다고 무조건 작은 수만 대답을 하고, 생각 자체를. A는 작아지긴 하지만 4 이상은 돼야지 이 관계식을 성립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값만 대답하지 말고 범위까지도 정확하게 대답을 하는 연습을 평소에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츰차츰 그려보면서. 잘 모르겠어요. 다시 공부해야지 뭐. 이번에는 반대로 당연히 Q가 이게 참이고 싶다 이거야. 이게 참이려면 Q라는 게 아이고 대문자 썼어야 되는데 Q라는 게 P에 속해야죠. 얘가 이번에 여기에 속해야 된다고. A는 뭐야 0도 안 되고 아무튼 뭐 그런데 과연 어디까지 커질 수 있냐, 어디까지 커져서 여기를 벗어나지 않겠냐 이거잖아. 딱 어디 정도까지 커지면 되겠어? 2까지만 맞니? 네. 그래서 A 값의 범위는
B까지. 여기는 왜요? 이거 그대로 쓴 거야. 해설지에는 그런 말이 없는데 가끔씩 보면 이거 안 썼다고 1점 감점하는 학교들이 존재하더라고. 치사한 학교들이 가끔씩 있어요. 저거 왜 안 썼어? 이러면서 A값이 정확한 범위인데 말이면서. 아니 그거는 근데 뭐 틀렸다 말했다 뭐 말을 할 수는 없고 뭐 그냥 그런 거지. 자신이 좀만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참거짓을 말하라.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제곱 플러스 n은 짝수이다. 이거를 참 거짓을 대답을 하네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은 이쪽은 이런 얘기들을 하면 여기는 이렇게 보는 거죠. n으로 분리를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시켰어요? 이런 공부들을 제가 조금씩 합쳐서 나중에 수열에 한꺼번에 합치거든. 보면은 n하고 n 플러스 1 뭐요? 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고 뭐요? 이라고 대답하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 얘를 뭘로 보느냐? 연속된 자연수로 봤다는 얘기를 들어본 학생들. 연속된 자연수. 우리가 예를 들면 숫자는 당연히 1, 2, 3, 4, 5 n이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연속된 자연수이기 때문에 결론은 한쪽이 홀수면 한쪽은 모를 수밖에 없다. 짝수일 수밖에 없다. 얘네 둘을 곱하면 항상 무슨 수다? 짝수다. 이거 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만약에 수열을 하다 보면 이런 것들도 본단 말이지. 얘는 뭐라고 하지? 연속돼? 아니지. 연속은 아니고 이걸 보면서 머릿속에 떠올라야 되는 거는 1, 3, 5인가 2, 3, 6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는 지금 참인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오면 즉 n제곱 플러스 2에는 무조건 짝수냐라고 물어보면 이를 보고 대답하는 게 아니죠. 그런 식의 대답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을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면은 만약에 홀수랑 홀수면은 모든 수야? 홀수죠. 짝수 대 짝수면? 근데 안 되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얘는 거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런 식의 해석 능력을 한 번쯤 생각을 해봤냐, 들어봤냐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은 1번하고 차이점은 얘는 모든 자연수 언제나 그러니까 하나라도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인 거지. 근데 얘는 어떤 실수 어떤가 모든의 차이점이야. 그럼 얘는 다 돼야 돼. 얘는 근데 뭐냐면 하나도 되면 차이야. 하나가 되는 게 있으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상태에 설마 판별식을 때린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판별식을 하는 순간 틀라버려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그래프적으로 만약에 완전 제곱식을 좀 펼친다고 하면은 마이너스 1이고 3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음수
음수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죠. 만약 여기가 모든 실수였으면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지만 지금 어떤 실수야? 배는 값이 있다 없다? 있다. 있으니까 참은 거지. 참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떤이냐? 지금 해설지에서 보면은 x에다 마이너스 1을 썼네요. 맞죠? 네. 그런 건 어떻게 할 거야? 감각적이야? 네, 이건 해설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원래 정확한 풀이는 이런 식의 풀이. 아, 음수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리고 어떤이구나. 하나라도 되면 되는구나. 그걸 머릿속에 넣으란 말이지. 뭐 마이너스, 그럼 여기 판별식은 안 돼요? 지금은 판별식을 하게 되면 얘는 네. 아, 되는구나. 판별식을 풀어도 돼. 판별식을 풀어도 돼. 어차피 그래프 개형을 찾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머릿속에 있다면 그 어떤가 모든의 개념. 3번을 보면 3번 보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2차 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라고. 이거는 너희가 1학기 때부터 했던 거잖아. 맞지? 네. 이걸 만족하는지 안 만족하는지를 보고 싶은 건 뭘 보면 돼? 판별식을 보면 되잖아. 판별식으로 판단하면 되지. 3번은 그러면은 당연히 모든 실수 항상 성립해야 된다는 게 1학기 때 배웠던 거니까. 이 내용이 1학기 때 안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모든 그거를 잘 구분을 지려고 하네요. 모든이냐 어떤이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걸 보시면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네. 실수하지 말고. 그러면은 판별식을 써본다면 내가 이렇게 쓰는 거는 짝수 판별식이다잉. 너네 지금 1학년이니까 대답을 잘하는데 2, 3학년은 더 대답을 못하더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판별식을 써보면 1 마이너스 ac가 플러스 3. 얘는 0보다 크네? 0보다 크네? 0보다 큰 거 맞죠? 네. 뭐야 이거는 두분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래프 형태는 당연히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모든 실수에서 0보다 큰 게 아니라는 거죠. 거짓. 3번 엑셀 읽으면 해석이 왜 이러니?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다. 야 4번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가 나오더라도 모든 사각형은 모든 직사각형은 마른 거다. 참거지? 아니지. 근데 마른 거란 말 뜻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마른 거 뭔가? 대각선? 똑같은 말이지. 마름모. 근데 마름모의 정확한 정의는 내변의 길이가 같다가 정확한 정의입니다. 네, 내변의 길이가 같다. 거기에 나와선 정리가 대각선의 수직인 거죠. 왜냐면 대각선만 그냥 수직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대각선을 수직으로 만들 수 있죠. 그냥 수직으로 만들 수 있잖아. 맞지? 마름모가 아닌 경우도 나와. 근데 보면은 4번은 모든이 아니라 뭐라고? 어떤. 그럼 어떠다 보면 직사각형 중에 마름모인 게 있을 수 있죠. 대표적인 게 뭐? 정사각형. 맞죠? 직사각형의 일종이 정사각형이니까. 4번은 그래서 정답이 되겠습니다.